이번 10월 상주 주간회의 안건인 Beyond 20 Years Become Trendy 장르 발표하게 된 상욱이 씨입니다. 간단하게 목차부터 설명해드리면요. 우선 개요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연역과 코믹스 애니메이션, 기타 콘텐츠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파트 2로는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23년도 트렌드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에 따른 가정교사 해치맨 이번의 유사성과 강점, 그리고 또 셀링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항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이라고 하시면 사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그 자체예요. 히트맨 리본이 가정교사로 가서 주인공을 교육시켜서 마피아 보스를 만든다라는 아주 간단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를 나가게 되는 작품이고요. 자, 연역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은 이제 04년도에 주간 점프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완전 홍대 정대죠. 그리고 단행본 올해 성인 되신 분들이 지금 태어나셨을 때 연재 들어가셨다는 얘기고요. 단행본 1권이 역시 같은 연도 10월에 시작했고요. 애니메이션 심지어 2006년 10월에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화면 비율을 아시다시피 화면 비율이 지금이랑 되게 달라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콘텐츠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믿으며 그래서 이번 애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06년에 시작해서 1, 2년도쯤에 애니가 끝나는데 그래서 중간에 한번 화면 비율이 바뀝니다. 아주 트렌드하게 잘 따라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점프 연재 완결은 12년도 11월에 공개되고요. 단행본은 42권으로 일본에서는 13년 3월, 한국에서는 13년 6월쯤에 원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 10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코믹스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으실 1권 표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일상편이 1권부터 7권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굉장히 옴니버스식의 스토리 전개를 보이면서 좀 가끔은 만회하기 힘든 개그 소재, 약간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개그 소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다시 보기 하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 하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능배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고쿠요전 시작부터입니다. 8권부터 9권까지, 7권부터 9권까지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8권의 무프로 표지를 가져와봤고요. 이 무프로 표지에 하나의 히스토리가 있다면 보시면 약간 여기가 파랗습니다. 국내에서 죄송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표지 스캔할 때 뭔가 잘못된 건지 일본판은 안 그런데 국내 것만 이렇게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나온 무프로가 표지에 실리게 돼서 이대로 2부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바리아편이 들어가고요. 바리아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자, 바리아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쿠요전 끝나고 나서 10권부터 15권까지 이어지는데 바리아의 보스 단저스와 함께 링을 두고 링 쟁탈전을 이어가는 스토리를 엮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자 수호자들, 반지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갑자기 능력 배틀물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변신물? 약간 알 수 없는 판타지? 이런 느낌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게 바리아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오메가이자 알파이죠. 미래편. 바리아편 끝나자마자 미래편이 이어지는데 16권부터 쭉 이어서 보시다시피 30권 되기 전까지 29권까지의 내용이라 굉장히 긴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편 같은 경우에는 친아들이 미래의 10년 후의 미래로 넘어가게 돼서 그 새롭게 나타난 적 백남과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좀 상세히 애니편에서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애니가 나온 부분들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애니는 되지 않았으나 원작 연재는 쭉 됐던 부분들로 계승식이라 해서 이제 각 초대 패밀리들이 나타나서 계승식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니메이션에 나왔고요. 여기서 엠마라고 약간 츠나와 비슷한 친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애니에서 많이 잘려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봄이까지로는 나왔으나 그 뒤로는 이어지지 않은 이제 불운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코발레노 편으로 이제 끝났는데 아르코발레노 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명의 아기들이 저주받은 아기들의 비밀을 풀어가 나가는 그런 스토리로 최종장을 마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팬덤이 여기서 입덕하셔서 여기서 퇴각하십니다. 왜죠?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길어서. 고쿨편, 작화 이뻐요. 애니메이션은 슬슬 하이퍼 츠나 나오면서 진지해져요. 팬티버슨 츠나 이제 없어요. 바리아편, 캐릭터도 다양해요. 본거래 마음에 안 들면 바리아에서 한 명 잡으면 돼요. 미래편, 애들이 10년 후로 나와요. 아주 오타쿠로서는 침이 뚝뚝 떨어지는 결정이죠. 하지만 너무 길었다. 이거는 아마 점프 편집부 쪽에 이슈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또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프닝을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오프닝이 저작권 이슈인지 유튜브에서 다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일상편 고프요, 일상편 바리아, 일상편 미래편 이렇게 중간중간 굵직한 에피소드 사이에 일상편을 끼워놨어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쉬어갈 수 있고 한 템포 쉬어가면서 다음 편 뭐가 이어질까 좀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흥망이 갈립니다. 미래편이 매우 길었어요. 아주 길었어요. 보시면은 130화 정도가 됩니다. 전체 리본이 203화인데 130화면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미래편이 너무 길다 보니 당시 이제 오타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니가 원작의 스피드를 따라가게 되면 애니를 그만둡니다. 애니를 쉬어갑니다. 다음 쿨에 나오고 그렇게 배치를 하지만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미래편 결말은 알 수 없지만 애니메이션이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 한국에 대부분 애니 오리지널 스토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게 된 게 아르코 관련 편, 초대 패밀리 계승편 해서 애니 오리지널 스토리가 2개가 들어가는데 오타쿠적으로는 재밌다. 푸드시적으로는 아주 맛있었다. 하지만 개연성을 생각해봤을 때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연의 일치로 이후에 이어지는 계승편이나 아르코 관련의 비밀편이나 약간 일맥상통하게 이야기를 짠 부분도 있긴 한데요. 여기 설정이나 코믹스 설정은 완전 다르므로 이제 사파와 전파가 여기서 나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랬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랬다. 특히 데이몬이라는 존재가 좀 특이하게 달리는데 이거는 그냥 오타쿠분들을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봤고요. 기타 컨텐츠로는 놀랍게도 닌텐도 게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DS입니다. DS요? DS예요. 예, 플레이스테이션 2도 나온 적이 있고요. 저도 플레이는 못해봤으나 약간 애니 오리지널 스토리처럼 친캐들 나오면서 뭔가 좀 되게 특이한 그런 오리지널 스토리를 썼다는 얘기가 있고요. 소설이 5권까지 나왔는데 읽지 않았습니다. 츠나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주인공인가요? 주인공이 따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히바리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작가님의 편애가 좀 담겨있다. 창작 아닌지 작가님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츠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았다. 저는 적폐 해석을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무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놀랐었던 게 이제 2018년에 새로 무대화가 되면서 미래편까지 진행이 됐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미래편은 제가 일본에 직접 가서 보지 못했고요. 나머지 두 편은 다리아 편이랑 고프요 편을 직접 가서 봤는데 재밌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무대 재밌죠? 네, 실사편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추천하는 부분들이고 DVD가 있으니 꼭 저한테 빌려가서 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는 어떤 것을 트렌드라고 보고 살아왔는가? 세비만.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저희들이 생각하는 작가님들이 보는 트렌드 2023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트렌드로는 트렌드 코리아 23에서 가져온 제목들입니다. 레빗 점프라고 해서 흑토끼의 해에 이제 점프한다 이런 표시를 좀 의미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평균이 실종된다던가 오피스가 빅뱅, 오피스의 이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체니 슈머 딱 자기가 원하는 거 체리피커처럼 원하는 것만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라는 컨슈머를 뜻하는 기분이고요. 인덱스 관계, 또 뉴 브랜드 전략, 저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더 발벗고 나서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었고, 디깅 모멘텀이라 그러면은 사실 약간 무엇인가 하겠지만 오타쿠적으로 설명하면 파는 겁니다. 파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깊게 파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혼자만의 취미에 몰두하게 되면서 이런 경우가 좀 많아졌죠. 알파 세대가 온다 같은 경우는 MZ를 넘어서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선제적 대응 기술, 여러 가지 변화와 리스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생활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공간이 어떠한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트렌드로 본다고 이제 좀 이야기하다 왔고요. 저희가 지목하고 싶은 것은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네버랜드 신드롬 같은 경우는 이제 키덜트 쪽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어른들이 계속 아이인 상태로 남아있고 싶어하고 어렸을 때 동심을 누리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트렌드 코리아에서 짚어봤는데, 이제 저는 좀 이 키워드가 좀 눈에 들어갔고요. 자, 그 오타쿠 키워드를 좀 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보시다시피 회귀, 환생, 빙의 세 가지가 섞이거나 뭐 회귀 단독만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회귀, 환생, 빙의의 가장 중요점은 반복적이라는 부분과 주인공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니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회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던 주인공이 새로운 삶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던 삶을 살게 되면서 선택지를 바꿔나가는 그러한 주인공의 새로운 삶을 볼 수 있고, 환생 역시 주인공이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빙의 역시 주인공이 책 속이나 영화 속 기타 등등 작품 속으로 빙의하게 되어 또 다른 스토리 전개를 이끌어내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주인공의 다른 모습, 주인공의 또 다른 에고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사성과 강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독립적으로 애용되었던 소재가 바로 신념 바주카였습니다. 이 신념 바주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5분 동안 미래의 신념 미래와 자기 자신이 바뀌는 그런 패러렐 월드를 만드는 하나의
좋은 소재로 쓰였는데요. 이제 많은 오타쿠들이 이 소재로 공인지를 많이 냈고 꼭 10년 바주카가 고장이 나서 10년 뒤로 5분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 등등등을 많이 그리고 또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애니 DVD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보시면은 다 신규 소자들이 그려져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봤어요. 일단 치마는 끝까지 얼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뒷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건 좀 끄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0년 바주카가 어떻게 되고 보면은 저희 장르의 유사성과 강점이다. 특히 이러한 네버랜드 신드롬 그리고 주인공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니즈에 부합하는 저희 장르의 무기로서 10년 바주카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10년 바주카가 하나의 이제 챌린지처럼 하나의 해시태그 이벤트,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이 10년 바주카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장르에 투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10년 후의 미래의 트레이크를 그려보고 자켓을 그려보고 하면서 10년 바주카에 대해 인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10년 후 소자들 얼굴이 기깔나기 때문에 사실 한번 보면은 이 중에 내 최애 하나는 있다. 저 얼굴만 봐도 여기 어딘가 하나쯤 내 최애가 있다. 고를 수 있는 이런 장르의 얼굴 강점이 얼굴과 10년 바주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년 바주카 소재로서 일단 다양한 소재, 다양한 장르 오타쿠들에게 진입을 시도를 해보고 이어서 이제 10년 바주카에 대해 인지하게 된 사람들이 캐릭터들 얼굴을 보면서 이 정도면 맞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최애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장르의 부흥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조금 기타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는 셀링 포인트는 저희 그 유니크 셀링 포인트는 말씀드렸듯이 10년 바주카와 얼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지금 시대 오타쿠들에게도 어필을 할 수가 있다. 또한 10년 바주카가 어떻게 보면 회빙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의 미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10년 전의 과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자켓적으로 섞어먹어도 아주 맛있는 소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장르의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적으로 기대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이면 연재 20주년이 됩니다. 오타쿠들 장르에는 만화 몇 년 정도가 되면 이제 조금 굿즈를 낸다던가 뭐 DVD를 새로 내준다던가 신스토리가 나오다던가 기타 등등 기대가 커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장르들도 그러니까 새로 리메이크된 장르들도 이런 모모 주년을 맞이하면서 생각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현재 아나운 선생님의 연재 중인 작품 카무노아 시론이 23년 10월부터 애니화가 돼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아나운 선생님의 작품이 지금 또 연재가 되는 것들이 있고 애니화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나운 선생님께서 캐릭터 디자인을 맡으신 사이코패스 애니 또한 23년에 새로운 극장판이 나와서 오타쿠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개연성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정교사 혜택을 이번에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김치국적인 심리가 충분히 깔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관련 발표를 맡은 상돌이였고요. 실제 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그냥 좀 거예요. 들어오시면 곤란해요.